오늘의 삶이 막막하고 내일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안과 해답을 찾으시나요?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영적인 조언자를 찾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수천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었던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민들을 엿보고자 합니다. 시험과 취업, 사랑과 결혼,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까지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던 삶의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희로애락이 담긴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청춘을 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험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2001년생, 평택에 사는 임시교사. 그는 얼마 전 이곳에서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놀랍게도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질문은 단 하나, 최종 합격이 가능할까요?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너는 내가 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얻을 사람이야. 걱정할 것 없어.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돼. 다만 운이 따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심이야. 합격에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 운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또 다른 수험생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 그럼 저도 합격이네요. 무속인은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신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노력이야. 나머지는 신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다면 너희 둘 모두에게 노력의 결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대화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무거운 어깨를 보여줍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단순한 점괘를 넘어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간절한 응원가와도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95년생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최근 연인과 헤어졌고 자신의 결혼 운이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본 무속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은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이상하게도 당신 옆에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만 꼬이는구나. 당신은 큰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옆에서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만 해도 행복할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매달리는 연애만 하고 있는가.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남자 때문에 흥할 수도 있지만 남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사주야. 그러니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땐 문서를 도장 찍듯 신중해야 해. 좋은 인연을 만나면 평탄한 삶을 살겠지만 잘못된 인연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 당신이 뭐가 못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가? 세상에는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남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잊지 마.
제발 끌려다니지 마. 이 조언은 한국 사회에서 궁합이라는 개념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어쩌면 수많은 경험과 눈물이 쌓여 만들어진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93년생의 한 여성이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길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취업도 걱정이지만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에게서 뜻밖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리스타도 좋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사업가의 기운이 느껴져. 당신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당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더 맞아. 사업 수완이 있어. 물론 지금 당장은 건강 관리가 먼저지. 몸을 잘 추스르고 컨디션을 조절한 후에 당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꿈을 한번 꿔보는 건 어떤가? 나는 당신이 아주 잘 해낼 것 같아. 또 다른 질문자는 73년생으로 음식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사업 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마음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 먼저 철저히 계산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가는 힘들어질 겁니다. 머리를 쓰세요. 철저한 계산과 준비만이 당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조언들은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 이는 모든 도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92년생의 한 청년이 캐나다에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영화 CG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재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왜 이토록 풀리지 않는지, 캐나다에 터를 잡아야 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 안으로 굼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는 외국보다는 한국 땅이 더 맞는다. 낯선 땅에서 내가 뿌리 내리기는 너무 힘들어 보여. 그곳에서 버티는 것은 너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야.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찾아보거라. 돌아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자신을 다시 돌아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민 생활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나다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정신과에 입원 중이라고 밝힌 한 어린 학생의 사연이 올라옵니다. 의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폐쇄병동으로 보낼까 봐 두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사연의 이면을 꿰뚫어 봅니다. 아가,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겠니? 너는 평소에 거짓말을 조금 잘하는구나. 내가 힘든 것은 알겠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의 절반 이상은 너의 그릇된 습관이 만들어낸 것이야. 특히 너의 거짓말이 큰 몫을 했다고 나온다. 잘못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구나. 거기에 집착까지 심하니
그러다가는 정말 내 꾀에 내가 넘어가고 내 발등을 내가 찢게 될 것이다. 그 거짓말하는 버릇부터 고쳐라. 그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지만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이 서늘한 지적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 우리의 불행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문제,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낼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수많은 사연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속인의 조언은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라기보다 삶의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날카로운 진단이자 따끔한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노력 없는 성공을 꿈꾸는 이에게는 현실을, 잘못된 관계에 얽매인 이에게는 단호한 결단을, 그리고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은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과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용기 있는 순례자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삶이 막막하고 내일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안과 해답을 찾으시나요?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영적인 조언자를 찾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수천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었던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민들을 엿보고자 합니다. 시험과 취업, 사랑과 결혼,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까지.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던 삶의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희로애락이 담긴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청춘을 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험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2001년생, 평택에 사는 임시교사. 그는 얼마 전 이곳에서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놀랍게도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질문은 단 하나, 최종 합격이 가능할까요?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너는 내가 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얻을 사람이야. 걱정할 것 없어.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돼. 다만 운이 따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심이야. 합격에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 운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또 다른 수험생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 그럼 저도 합격이네요. 무속인은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신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노력이야. 나머지는 신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다면 너희 둘 모두에게 노력의 결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대화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무거운 어깨를 보여줍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단순한 점괘를 넘어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간절한 응원가와도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95년생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최근 연인과 헤어졌고 자신의 결혼 운이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본 무속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은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이상하게도 당신 옆에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만 꼬이는구나. 당신은 큰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옆에서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만 해도 행복할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매달리는 연애만 하고 있는가.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남자 때문에 흥할 수도 있지만 남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사주야. 그러니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땐 문서를 도장 찍듯 신중해야 해. 좋은 인연을 만나면 평탄한 삶을 살겠지만 잘못된 인연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 당신이 뭐가 못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가? 세상에는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남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잊지 마. 제발 끌려다니지 마. 이 조언은 한국 사회에서 궁합이라는 개념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어쩌면 수많은 경험과 눈물이 쌓여 만들어진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93년생의 한 여성이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길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취업도 걱정이지만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에게서 뜻밖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리스타도 좋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사업가의 기운이 느껴져. 당신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당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더 맞아. 사업 수완이 있어. 물론 지금 당장은 건강 관리가 먼저지. 몸을 잘 추스르고 컨디션을 조절한 후에 당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꿈을 한번 꿔보는 건 어떤가? 나는 당신이 아주 잘 해낼 것 같아. 또 다른 질문자는 73년생으로 음식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사업 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마음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 먼저 철저히 계산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가는 힘들어질 겁니다. 머리를 쓰세요. 철저한 계산과 준비만이 당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조언들은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 이는 모든 도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92년생의 한 청년이 캐나다에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영화 CG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재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왜 이토록 풀리지 않는지, 캐나다의 터를 잡아야 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 안으로 굼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는 외국보다는 한국 땅이 더 맞는다. 낯선 땅에서 내가 뿌리 내리기는 너무 힘들어 보여. 그곳에서 버티는 것은 너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야.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찾아보거라. 돌아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자신을 다시 돌아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민 생활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나다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정신과에 입원 중이라고 밝힌 한 어린 학생의 사연이 올라옵니다. 의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폐쇄병동으로 보낼까 봐 두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사연의 이면을 꿰뚫어 봅니다. 아가,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겠니? 너는 평소에 거짓말을 조금 잘하는구나. 내가 힘든 것은 알겠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의 절반 이상은 너의 그릇된 습관이 만들어낸 것이야. 특히 너의 거짓말이 큰 몫을 했다고 나온다. 잘못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구나. 거기에 집착까지 심하니. 그러다가는 정말 내 꾀에 내가 넘어가고 내 발등을 내가 찢게 될 것이다. 그 거짓말하는 버릇부터 고쳐라. 그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지만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이 서늘한 지적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 우리의 불행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문제,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낼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수많은 사연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속인의 조언은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라기보다 삶의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날카로운 진단이자 따끔한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노력 없는 성공을 꿈꾸는 이에게는 현실을, 잘못된 관계에 얽매인 이에게는 단호한 결단을, 그리고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은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과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용기 있는 순례자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삶이 막막하고 내일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안과 해답을 찾으시나요?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영적인 조언자를 찾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수천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었던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민들을 엿보고자 합니다. 시험과 취업, 사랑과 결혼,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까지.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던 삶의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희로애락이 담긴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청춘을 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험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2001년생, 평택에 사는 임시교사. 그는 얼마 전 이곳에서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놀랍게도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질문은 단 하나, 최종 합격이 가능할까요?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너는 내가 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얻을 사람이야. 걱정할 것 없어.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돼. 다만 운이 따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심이야. 합격에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 운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또 다른 수험생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 그럼 저도 합격이네요. 무속인은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신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노력이야. 나머지는 신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다면 너희 둘 모두에게 노력의 결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대화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무거운 어깨를 보여줍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단순한 점괘를 넘어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간절한 응원가와도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95년생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최근 연인과 헤어졌고 자신의 결혼 운이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본 무속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은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이상하게도 당신 옆에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만 꼬이는구나. 당신은 큰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옆에서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만 해도 행복할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매달리는 연애만 하고 있는가.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남자 때문에 흥할 수도 있지만 남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사주야. 그러니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땐 문서를 도장 찍듯 신중해야 해. 좋은 인연을 만나면 평탄한 삶을 살겠지만 잘못된 인연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 당신이 뭐가 못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가? 세상에는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남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잊지 마. 제발 끌려다니지 마. 이 조언은 한국 사회에서 궁합이라는 개념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어쩌면 수많은 경험과 눈물이 쌓여 만들어진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93년생의 한 여성이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길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취업도 걱정이지만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에게서 뜻밖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리스타도 좋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사업가의 기운이 느껴져. 당신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당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더 맞아. 사업 수완이 있어. 물론 지금 당장은 건강 관리가 먼저지. 몸을 잘 추스르고 컨디션을 조절한 후에 당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꿈을 한번 꿔보는 건 어떤가? 나는 당신이 아주 잘 해낼 것 같아. 또 다른 질문자는 73년생으로 음식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사업 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마음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 먼저 철저히 계산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가는 힘들어질 겁니다. 머리를 쓰세요. 철저한 계산과 준비만이 당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조언들은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 이는 모든 도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92년생의 한 청년이 캐나다에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영화 CG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재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왜 이토록 풀리지 않는지, 캐나다의 터를 잡아야 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 안으로 굼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는 외국보다는 한국 땅이 더 맞는다. 낯선 땅에서 내가 뿌리 내리기는 너무 힘들어 보여. 그곳에서 버티는 것은 너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야.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찾아보거라. 돌아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자신을 다시 돌아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민 생활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나다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정신과에 입원 중이라고 밝힌 한 어린 학생의 사연이 올라옵니다. 의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폐쇄병동으로 보낼까 봐 두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사연의 이면을 꿰뚫어 봅니다. 아가,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겠니? 너는 평소에 거짓말을 조금 잘하는구나. 내가 힘든 것은 알겠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의 절반 이상은 너의 그릇된 습관이 만들어낸 것이야. 특히 너의 거짓말이 큰 몫을 했다고 나온다. 잘못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구나. 거기에 집착까지 심하니. 그러다가는 정말 내 꾀에 내가 넘어가고 내 발등을 내가 찢게 될 것이다. 그 거짓말하는 버릇부터 고쳐라. 그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지만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이 서늘한 지적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 우리의 불행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문제,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낼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수많은 사연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속인의 조언은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라기보다 삶의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날카로운 진단이자 따끔한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노력 없는 성공을 꿈꾸는 이에게는 현실을, 잘못된 관계에 얽매인 이에게는 단호한 결단을, 그리고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은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과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용기 있는 순례자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삶이 막막하고 내일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안과 해답을 찾으시나요?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영적인 조언자를 찾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수천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었던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민들을 엿보고자 합니다. 시험과 취업, 사랑과 결혼,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까지.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던 삶의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희로애락이 담긴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청춘을 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험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2001년생, 평택에 사는 임시교사. 그는 얼마 전 이곳에서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놀랍게도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질문은 단 하나, 최종 합격이 가능할까요?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너는 내가 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얻을 사람이야. 걱정할 것 없어.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돼. 다만 운이 따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심이야. 합격에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 운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또 다른 수험생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 그럼 저도 합격이네요. 무속인은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신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노력이야. 나머지는 신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다면 너희 둘 모두에게 노력의 결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대화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무거운 어깨를 보여줍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단순한 점괘를 넘어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간절한 응원가와도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95년생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최근 연인과 헤어졌고 자신의 결혼 운이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본 무속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은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이상하게도 당신 옆에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만 꼬이는구나. 당신은 큰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옆에서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만 해도 행복할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매달리는 연애만 하고 있는가.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남자 때문에 흥할 수도 있지만 남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사주야. 그러니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땐 문서를 도장 찍듯 신중해야 해. 좋은 인연을 만나면 평탄한 삶을 살겠지만 잘못된 인연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 당신이 뭐가 못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가? 세상에는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남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잊지 마. 제발 끌려다니지 마. 이 조언은 한국 사회에서 궁합이라는 개념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어쩌면 수많은 경험과 눈물이 쌓여 만들어진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93년생의 한 여성이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길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취업도 걱정이지만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에게서 뜻밖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리스타도 좋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사업가의 기운이 느껴져. 당신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당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더 맞아. 사업 수완이 있어. 물론 지금 당장은 건강 관리가 먼저지. 몸을 잘 추스르고 컨디션을 조절한 후에 당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꿈을 한번 꿔보는 건 어떤가? 나는 당신이 아주 잘 해낼 것 같아. 또 다른 질문자는 73년생으로 음식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사업 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마음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 먼저 철저히 계산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가는 힘들어질 겁니다. 머리를 쓰세요. 철저한 계산과 준비만이 당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조언들은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 이는 모든 도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92년생의 한 청년이 캐나다에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영화 CG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재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왜 이토록 풀리지 않는지, 캐나다의 터를 잡아야 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 안으로 굼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는 외국보다는 한국 땅이 더 맞는다. 낯선 땅에서 내가 뿌리 내리기는 너무 힘들어 보여. 그곳에서 버티는 것은 너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야.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찾아보거라. 돌아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자신을 다시 돌아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민 생활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나다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정신과에 입원 중이라고 밝힌 한 어린 학생의 사연이 올라옵니다. 의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폐쇄병동으로 보낼까 봐 두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사연의 이면을 꿰뚫어 봅니다. 아가,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겠니? 너는 평소에 거짓말을 조금 잘하는구나. 내가 힘든 것은 알겠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의 절반 이상은 너의 그릇된 습관이 만들어낸 것이야. 특히 너의 거짓말이 큰 몫을 했다고 나온다. 잘못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구나. 거기에 집착까지 심하니. 그러다가는 정말 내 꾀에 내가 넘어가고 내 발등을 내가 찢게 될 것이다. 그 거짓말하는 버릇부터 고쳐라. 그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지만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이 서늘한 지적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 우리의 불행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문제,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낼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수많은 사연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속인의 조언은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라기보다 삶의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날카로운 진단이자 따끔한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노력 없는 성공을 꿈꾸는 이에게는 현실을, 잘못된 관계에 얽매인 이에게는 단호한 결단을, 그리고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은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과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용기 있는 순례자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삶이 막막하고 내일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안과 해답을 찾으시나요?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영적인 조언자를 찾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수천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었던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민들을 엿보고자 합니다. 시험과 취업, 사랑과 결혼,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까지.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던 삶의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희로애락이 담긴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청춘을 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험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2001년생, 평택에 사는 임시교사. 그는 얼마 전
이곳에서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놀랍게도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질문은 단 하나, 최종 합격이 가능할까요? 젊은 무속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너는 내가 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얻을 사람이야. 걱정할 것 없어.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돼. 다만 운이 따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심이야. 합격에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 운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또 다른 수험생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 그럼 저도 합격이네요. 무속인은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신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노력이야. 나머지는 신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다면 너희 둘 모두에게 노력의 결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대화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무거운 어깨를 보여줍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단순한 점괘를 넘어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간절한 응원가와도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95년생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최근 연인과 헤어졌고 자신의 결혼 운이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본 무속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은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이상하게도 당신 옆에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만 꼬이는구나. 당신은 큰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옆에서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기만 해도 행복할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매달리는 연애만 하고 있는가.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남자 때문에 흥할 수도 있지만 남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사주야. 그러니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땐 문서를 도장 찍듯 신중해야 해. 좋은 인연을 만나면 평탄한 삶을 살겠지만 잘못된 인연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 당신이 뭐가 못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가? 세상에는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남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잊지 마. 제발 끌려다니지 마. 이 조언은 한국 사회에서 궁합이라는 개념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어쩌면 수많은 경험과 눈물이 쌓여 만들어진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93년생의 한 여성이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길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취업도 걱정이지만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그녀에게서 뜻밖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리스타도 좋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사업가의 기운이 느껴져. 당신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당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더 맞아. 사업 수완이 있어. 물론 지금 당장은 건강 관리가 먼저지. 몸을 잘 추스르고 컨디션을 조절한 후에 당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꿈을 한번 꿔보는 건 어떤가? 나는 당신이 아주 잘 해낼 것 같아. 또 다른 질문자는 73년생으로 음식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사업 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마음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 먼저 철저히 계산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가는 힘들어질 겁니다.
머리를 쓰세요. 철저한 계산과 준비만이 당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조언들은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 이는 모든 도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92년생의 한 청년이 캐나다에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영화 CG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재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왜 이토록 풀리지 않는지, 캐나다의 터를 잡아야 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 안으로 굼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는 외국보다는 한국 땅이 더 맞는다. 낯선 땅에서 내가 뿌리 내리기는 너무 힘들어 보여. 그곳에서 버티는 것은 너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야.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찾아보거라. 돌아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자신을 다시 돌아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민 생활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나다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정신과에 입원 중이라고 밝힌 한 어린 학생의 사연이 올라옵니다. 의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폐쇄병동으로 보낼까 봐 두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사연의 이면을 꿰뚫어 봅니다. 아가,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겠니? 너는 평소에 거짓말을 조금 잘하는구나. 내가 힘든 것은 알겠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의 절반 이상은 너의 그릇된 습관이 만들어낸 것이야. 특히 너의 거짓말이 큰 몫을 했다고 나온다. 잘못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구나. 거기에 집착까지 심하니. 그러다가는 정말 내 꾀에 내가 넘어가고 내 발등을 내가 찢게 될 것이다. 그 거짓말하는 버릇부터 고쳐라. 그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지만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이 서늘한 지적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 우리의 불행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문제,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낼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수많은 사연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속인의 조언은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라기보다 삶의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날카로운 진단이자 따끔한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노력 없는 성공을 꿈꾸는 이에게는 현실을, 잘못된 관계에 얽매인 이에게는 단호한 결단을, 그리고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은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조언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과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용기 있는 순례자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삶이 막막하고 내일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안과 해답을 찾으시나요?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은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영적인 조언자를 찾곤 합니다.